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2019년 주한외교단 한국체험 방문 행사에 참석하여 내일이죠. 6월 21일 주한외교단 초청 만찬을 주최하고 6월 22일 주한외교단과 함께 DMZ 평화의 길을 탐방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1991년부터 매년 주한외교단 한국체험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행사는 주한외교단이 6월 21일, 22일간 경기도 화성과 강원도 일대를 방문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지원에 동참하는 한편 DMZ 평화지대와 노력을 체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호 2차관은 오늘 오후 4시 20분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총장과 외교부와 성신여자대학교 간 영사 분야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력 약정에 서명합니다. 이는 올해 1월 동국대학교에 이어 외교부가 국내 대학과 체결하는 두 번째 영사 분야 인력 양성 관련 약정입니다. 영사 업무 관련 과목 개설, 영사학회 구성, 학술회의 개최 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 약정이 담고 있습니다. 이 약정을 통해 또 이 약정이 2021년 1월 발효되는 재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 영사인력 양성과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사조력 제공을 위한 민관협력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호 2차관은 내일 6월 21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열리는 한일중 협력 20주년 기념사진전에 참석합니다. 이 사진전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이 한일중 정상회의 출범 2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 관계자, 주한외교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교도도신 기자 타질입니다.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 어제 발표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발표할 때까지 원고 측하고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저희가 제시한 방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정부의 직접 관여가 불가능하고 일본 기업들이 재판 결과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간 화해의 길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기확정 판결 피해자 이외에 추확정 판결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부 내용은 당사자 협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MBN 신동규입니다. 혹시 북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에서 해주실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중국 측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 의제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중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또 그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대화 및 협상 구도 하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시주석은 6월 19일 북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었으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이 이룩되도록 공동으로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시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 강제징용 관련입니다, 대변인. 그 한 매체 보도 따르면은 그 조세영 차관님이 지난 16, 17일 날 방일했을 때에 그 우리 정부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서 당시 일본이 좀 거절을 했는데 그 우리 입장을 또 발표했다, 뭐 추가나 수정 없이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통상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서 전달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 확인해드릴 사항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 일본 쪽에서 공식 입장 알려온 거 있나요? 예, 뭐 일본 측에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선비즈 윤희영 기자입니다. 어제 그 나왔던 발표문을 보면은 이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에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를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는 이제 뭐 그런 외교적 절차를 수용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향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두 가지 드리면은, 먼저 지금까지는 그럼 일본 정부가 제안한 제3조 1항에 대한 외교적 협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검토하지 않았었는지 이거 하나 확인 부탁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이제 검토를 하더라도 우리 측에서는 이제 또 수용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존 저희가 밝혀드렸던 입장은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고 또 신중하게 대응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해드린 내용도 그 맥락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TV아사의 오주연입니다. 저 아까 대변인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국 정부에서 발표하신 이후에 일본 정부에서 좀 일관되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 치유, 그리고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신중하게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희망합니다. 네, 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외교적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나온 외교적 협의와 통상적인 외교적 절차를 통한 외교 협의의 차이점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상징성이라든지 또는 뭐 구속력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대변인께서 이제 국제법률국장도 했었으니까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조 1항은 그 문안 자체가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정의 그 해석과 적용, 아마 거기에는 실행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국어로는 그거에 관한 그 이견, 분쟁이 있을 때 3조 1항 협의를 제의를 할 수 있고 또 수용이 된다면은 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